뭐 이번 주말은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있으신 것 같죠? 예, 다음 주에 일본에 이거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예. 다카이치하고 또 정상회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는 청와대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뭐 대통령님과 직접 관련된 이런 소식이 없는데, 예. 이런 기회를 틈타서 그동안 좀 소개를 못 해드렸던 이런 소식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때 화제가 됐던 이 샤오미 셀카, 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발칵 뒤집혔죠. 어제 이제 뭐 김민석 총리 인터뷰를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6억 뷰가 넘었다. 샤오미 셀카 영상이 6억 뷰가 넘었다라는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셀카 그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화제가 됐다고 그래요. 예, 그 셀카 그 영상 속에 포함된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셀카를 찍는 시진핑 주석과 여기에 주목을 했다라면은 중국 국민들은 그 씬 스틸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주목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인물인지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돌연 샤오미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셀카를 제안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에 응합니다. 그 순간 한 남성이 이를 바라보다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탄생한 깜짝 셀카와 함께 뜻밖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인물. 주인공은 중국 류진승 외교부 아시아 국장입니다. 류 국장은 지난해 11월 중일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외교 협의 후 주머니에 양손을 찔러 넣은 자세를 취해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중국을 방문한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 대양주 국장을 굳은 표정으로 내려다보는 듯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습니다. 가나이 국장이 고개를 숙인 모습까지 더해지며 일본 언론은 이를 중국이 자국의 우위를 연출하려는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각인됐던 류 국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미디어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시종 환하고 밝은 표정을 보이는 등 일본 외무성 국장과의 만남 때와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 같은 상반된 표정은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중의 관계와 정상화 흐름을 굳혀가는 한중 관계의 온도차가 반영된 듯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의 현지 매체들은 류 국장이 시종일관 미소를 띠고 있었다며 중국이 진심으로 친구를 대하고 손님을 환대한다는 점을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 중국 네티즌들이 친구가 오면 좋은 술이 있고 승냥이가 오면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뒤에 생략된 부분은 그를 맞아주는 것은 사냥총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문장은 중국 외교 담론에서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되 상대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 중국 외교부의 류진승 국장이라는 사람이 지난해 이제 11월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치고받고 싸울 때 일본의 이제 외무성 국장을 만났는데 주머니에다가 손을 딱 꽂고 띠꺼운 표정이라고 그러죠. 거의 뭐 일진이 삥 뜯는 표정이에요. 예, 일진이 삥 뜯는 표정으로 또 공교롭게 일본 측 국장은 고개를 좀 숙인 듯한 뭐 이런 영상이 찍혔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대단히 화제가 됐습니다. 유진승 국장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영웅이 된 거죠. 일본을 뭐 제대로 그 버르장머리를 고쳐놨다 일본에 뭐 이렇게 돼서 대단히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 이 무시무시한 인물이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때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셀카를 찍는 그 장면에 뒤쪽에 이제 어떻게 영상이 잡혔어요. 근데 아주 흐뭇하게 웃고 있는 이런 영상이 잡혀서 유진승의 이제 두 얼굴이죠. 예, 일본을 대하는 모습과 한국을 대하는 모습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로 보이는 뭐 그런 장면이 참 우연히 찍혀가지고, 예,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한 장면이 어찌 보면은 이제 한중 관계, 그 다음에 중일 관계, 한일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재까지는 뭐 그런 장면이에요. 뭐 일본과 중국은 뭐 당장 지금 맞짱 뜨기 직전에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라면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지금 웃음꽃이 피는 흐뭇한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이게 뭐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중국 하나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한국이 이제 중국 쪽과 밀착을 하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일본의 데미지가 이제 배가 될 수밖에 없죠. 예. 일본으로 가야 될 뭐 예컨대 예를 하나 들면은 일본으로 가야 될 관광객들이 이제 한중 관계가 풀리게 되면은 그동안 한한령 때문에 관광객 수도 많이 줄고 우리 이제 케이팝 스타들도 중국에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안 그래도 이제 좀 중일 관계가 악화돼서 일본 쪽에 중국 관광객이 대폭 감소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가 많이 호전이 되고 또 중국 공산당 쪽에서도 앞으로는 이제 한국과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보다는 뭐 한국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셀카 찍은 사람은 지금 전 세계 이재명 대통령님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 중국 쪽에서 뭔가 기분 나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 류진승 외교부 국장의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중국에서는 대단히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이제 관심도와 호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중국 측이 더욱 집중하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금 벌써 히토류도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중국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뭐 진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과 중국이 더욱 밀착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뭐 참 머리 아픈 상황이 된 거죠. 뭐 스스로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은 다카이치가 매우 골아픈 상황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이제 다음 주에 13, 14일에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본으로 또 날아가서 다카이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값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의 몸값이 이제 일본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또 일본 국민들도 시진핑과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친숙하게 매우 밀착하는 모습을 저 셀카 한 장면으로 일본 국민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나카이치와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떤 또 모습을 연출을 할 것인가를 일본 국민들도 뭐 예의주시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뭐 일본에서는 한국을 붙잡아야 하는 한국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카이치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못지않은 환대를 일본에서도 아마 준비를 할 거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진짜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에도 종종 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님이 살아오시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 대통령께서 저는 뭐 예전에도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뭐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은 모두 같다. 이게 그냥 저의 뭐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저의 그냥 주관적 신념 같은 겁니다. 행복의 총량이 모두 같기 때문에 뭐 초년 젊었을 때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산 사람은 말년에 가면은 이제 좀 편안함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 말년에 가서 이제 그 행복을 한꺼번에 받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뭐 젊었을 때 초년까지는 많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찌 보면 일종의 뭐 자기 체면 같은 거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일이 많을 거다. 뭐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뭐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 총량의 법칙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은 사실 어려서부터 이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자란 거 아니에요. 진짜 밑바닥에서 개천에서 뭐 개천용이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 많이 쓰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개천용이 아니라 개천 바닥용이에요.
개천의 진흙바닥에서 예, 용이 지금 뚫고 나와가지고 승천을 한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사춘기 때 10대 시절에도 대단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뭐 대학을 와서도 뭐 당연히 힘들었죠. 고학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했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고 그러면 이제 남들 같으면은 변호사가 되면은 이제 본인의 이제 부귀 영달을 위해서 전념을 하게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 변호사가 돼서도 뭐 그렇게 편하게 못 살았어요. 예. 인권 변호사 한다고 또 힘들게 살았고 복만삼님 왠지 다카이치가 삼성폰 들고 아노 재무통리무님 와타시와 한커트 데스요라고 할 듯. 아 이거 뭐 되지도 않는 일본어 하시느냐고 저도 읽기 힘들게. 예? 한칸 찍자고 삼성폰 들고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을까 다카이치가. 예. 안 그러면 이제 다카이지. 요런 거 괜찮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준비 잘 못하면 다카이지. 요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만삼님?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도 저는 이제 말년이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예. 뭐 또 정치인 하면서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죽을 고비를 몇 차례를 넘기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잖아요. 한 인간이 겪기 힘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이제 운, 복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까지 덤으로 천운을 받는 거지, 그지? 이재명의 천운, 이재명의 남은 행복을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이제 나눠 갖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참 외교적으로 뭐 이게 이제 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대통령께서 열심히 또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지. 근데 어쨌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를 펼쳐나가는데 계속해서 하여튼 유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복을 우리 국민들과 나눠 갖게 된 게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